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9호 제3면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0개의 관계부처와 함께 5월 26일 수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 기반 형성의 세 대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추진. 우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 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2년 인천에서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 자료를 수집 전시 연구하고 민간 기록 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한다.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 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국민의 문화 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 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예술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문화시설 매체, 미디어, 접근성 보장.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한다. 취약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를 실시한다. 문화시설과 매체,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매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 제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공존 기반 형성.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문화 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도 확산할 예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 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연계한다. 문화다양성을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 인구 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국민 토론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토론회,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지침, 가이드라인, 도 마련해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을 추진해 기관 운영 시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문화다양성 보호 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를 기관 유형별로 개발 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 표현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등 차별 표현을 바로잡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누구라도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 간행물 및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800억 원 예산으로 납부 꼼수 행정 적달.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 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특히 장애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 영향도 있었으나 이로 인해 정부, 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 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 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 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 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하고 장애교원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을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능기부 청년 봉사동아리 5번지개팀에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칠 청년 동아리 5번지개팀을 발굴,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활동 재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1년 2030 청년 재능기부 봉사동아리를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대학교 학생, 직장인 등 20물결표 쌓인 30대 청년이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5번지개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여성비전센터 소속 재능기부 봉사단 활동 및 경기여성 정책 발굴, 제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단체별 활동량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활동 재료비와 우수봉사자 도지사 표창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체육실, 요리실, 커뮤니티실 등 심화 학습 공간도 제공된다. 신청자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은 제과제빵, 통기타 등 7개 팀이 보육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에서 총 42회 활동한 바 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경기남 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육성 업무 협약,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28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경기남 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 생활할 수 없는 만 19물결표 쌓인 24세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이다. 각각 군포시와 의정부시에 있으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 지원,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자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추진 활동 복지 상담의 전문성을 비롯한 교류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금석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향상 및 적응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해 정서적, 심리적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한겨레중학교 및 세월학교 대상 교육 진행.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겨레 중학교와 세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 한겨레 중학교, 안성시 소재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키울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다. 파주 캠퍼스는 이곳 1물결표 쌓인 3학년 54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5월 31일과 6월 2일 창의교육 분야, AI 코딩, 코딩 드론, 6월 2일 문화예술교육 분야, 스마트 공예, 미래 교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학교, 파주시 소재는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이곳 1물결표 쌓인 2학년 28명의 학생은 6월 2일 문화예술교육 분야, 스마트 공예, 미래 교육을 수강하고 캠퍼스 내 미래직업연구소도 체험하게 된다. 김재선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 원장은 이번 교육은 미래 융합기술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 보다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캠퍼스는 2016년부터 내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래교육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창의교육, 평화교육 3개 분야로 지난 4월 12일부터 운영 중이다.